1화. 서울의 좁은 골목길 깊숙한 곳, 낡은 간판이 바래진 춘희 사진관이 자리하고 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켜켜이 쌓인 이 작은 공간에서 김춘희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간다. 69세의 그녀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카메라 렌즈를 닫고 현상액 냄새가 배어든 작업실을 정리한다. 어느 봄날 오후 사진관 문이 조심스럽게 열린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 한 분이 들어선다. 71세의 이정우, 그는 춘희를 한참 바라본다. 하지만 춘희는 고개를 돌린 채 무뚝뚝하게 말한다. 여기 사진 맡기러 오셨으면 뒷번호 주세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지만 춘희는 받지 않는다. 그저 냉랭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다. 정우는 결국 돌아서야 했지만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본다. 춘희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다. 2화. 1973년 봄, 서울 어느 대학 캠퍼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에서 젊은 정우와 춘희가 처음 만난다. 순박한 문학도였던 정우와 야무지고 당찬 사진학도 춘희. 둘은 우연히 부딪히며 흩어진 사진들을 함께 줍다가 눈이 마주쳤다. 미안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 사진들 정말 잘 찍으셨네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매일매일이 설렘이었다. 도서관에서 벚꽃나무 아래에서 학교 뒤편 작은 카페에서 정우는 춘희에게 시를 읽어주었고 춘희는 정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정우 오빠 이거 봐요. 우리 사진이에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시대의 소용돌이가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정우는 군 입대 영장을 받았고 춘희는 집안 사정으로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마지막 만남에서 정우가 말했다. 그때 그 사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참아. 현재로 돌아온 춘희 사진관. 정우는 며칠째 사진관 앞을 맴돌고 있다. 그는 암투병을 마치고 삶의 정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춘희를 찾아온 것이었다. 죽기 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지만 춘희는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었다. 한편 춘희의 아들 동석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홀로 살고 있는 어머니가 걱정스럽다. 사진관은 더 이상 수익도 나지 않고 어머니는 계속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다. 엄마, 이제 그만 사진관 정리하고 요양원으로 가시죠. 거기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좋잖아요. 아직 아니야. 이곳은 내가 지켜야 할 곳이야. 춘희는 완강히 거부한다. 동석은 이해할 수 없다. 왜 어머니가 이 낡은 사진관에 그토록 매달리는지, 왜 그 노인이 올 때마다 어머니가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차와. 어느 날 밤 춘희는 사진관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한다. 그 안에는 50년 전 정우가 보낸 편지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봉투는 뜯어져 있지 않았다. 편지를 읽던 춘희는 충격에 빠진다. 정우는 군대에서도 제대 후에도 계속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부산까지 찾아왔다가 춘희가 이미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춘희는 그 편지들을 한 통도 받지 못했다. 이윽고 진실이 밝혀진다. 춘희의 어머니가 몰래 편지들을 감춰둔 것이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을 어긋나게 만든 것이었다. 그땐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 춘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5화. 춘희는 며느리와 딸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본다. 남편이 눈치를 보며 사는 며느리, 연애보다 안정을 택하려는 딸. 춘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동석아, 내 아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해? 그리고 우리 손녀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후회하지 마.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아야 해. 춘희는 용기를 낸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으면서 그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리고 조금씩 정우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동석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다. 왜 어머니가 그토록 사진관을 지키려 했는지, 왜 그 노인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6화. 정우는 마지막 유언장을 쓰면서 춘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찾고 있다. 그 사진은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다. 춘희는 정우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한다. 정우씨, 우리 다시 사진 찍을까요? 그때 그 장소에서요. 두 사람은 50년 전 처음 만났던 그 벚꽃나무 아래로 향한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다. 그의 봄날처럼 우리 다시 웃어요.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환하게 미소 짓는다. 오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이 그 한 장의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긴다. 7화. 정우의 병세가 악화되어 입원한다. 춘희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그의 곁을 지킨다. 두 사람은 이제야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눈다. 젊은 시절의 추억들, 각자가 걸어온 인생의 길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들. 춘희야, 난 정말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나도 고마워요. 정우씨 덕분에 내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었어요. 정우의 상태는 점점 나빠진다. 하지만 춘희가 곁에 있어서인지 그의 얼굴은 평온하다. 마지막 순간 정우는 춘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춘희야, 넌 참 따뜻한 사람이야. 고맙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춘희는 그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8화. 정우의 장례식이 조촐하게 치러진다. 춘희는 마지막 인사를 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마음속으로 전한다. 그리고 사진관으로 돌아온 춘희는 벽에 한 장의 사진을 건다. 그의 봄날, 그리고 지금의 우리라고 적힌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 두 사람의 모습과 얼마 전 다시 찍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다. 동석이 다시 한번 사진관 정리를 제안하지만 춘희의 대답은 달라져 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그때가 되면 내가 먼저 말할게. 사진관은 당장 문을 닫지 않는다. 하지만 춘희의 마음은 이제 열려 있다. 가족들을, 세상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석양이 지는 골목길, 춘희는 사진관 앞에서 하늘을 바라본다. 정우가 있을 그곳을 향해 작은 미소를 짓는다. 끝이 아니야. 인생은 아직도 따뜻해. FPI의 오지휘. 몇 달 후 춘희 사진관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온다. 젊은 커플들, 가족들, 그리고 혼자 온 노인분들까지. 춘희는 그들의 소중한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정우와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사진관 한켠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며 춘희는 생각한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고. 비록 사람은 떠나지만 사랑은 사진처럼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그리고 오늘도 춘희는 셔터를 누른다.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